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이후에 김철수 회장님 이해충돌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죠. 지난 2024년 11월 기사입니다. 양지병원장 김상일 씨, 김철수 회장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인데요. 네. 2015년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했다. 이렇게 그 전에도 중국과 베트남 병원 그런 쪽으로 그 해외 진출을 고려했다. 뭐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소재 대형 병원들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작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고 100% 독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만큼 양지병원의 베트남 진출은 수년간 준비된 핵심 전략으로 보이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4년에 25억 달러였고 2033년까지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양지병원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도 양지병원은 베트남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운영상의 문제나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은 큰 기회였을 것이고 사업권 인수를 위해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와 자금이 총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PPT도 볼게요. 사업권 인수에 동원됐으리라 측치되는 인적 네트워크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님 취임식 사진이에요. 8월 17일에. 전현직 국회의원부터 현직 중기부 장관, 대기업 회장들과 총출동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권성동, 주호영, 홍문표, 김도읍, 송석준, 김수홍, 최재형, 노영호 국회의원 참석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병성 전 국회 부의장, 이석현, 이주영, 나경원, 김성태, 김홍국 한인국립회장 각계 인사들이 되게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참석을 했죠. 그런데 적십자사에 따르면 보통 취임식에는 정부 부처, 국회의원은 오더라도 보건복지 소속 의원들이 오고 애교 대사나 국제적십자위원회 주요 예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취임식 때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부처 강요들이 총출동했어요. 아시죠? 네, 그때 네. 그만큼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때 이석현 전 의원하고 김병근 국회의원 야당에서도 오셨고요. 전 그 서울시 교육감 조 교육감도 오셨고 물론 제가 뭐 아는 분이 많아서 아니 압도적으로 예, 국민의힘 네, 의원님들이 인정합니다. 다수 왔잖아요. 인정합니다. 네, 그만큼 네. 회장님이 국민의힘과 네. 밀접하다는 건 뭐 다 네, 아는 맞습니다. 사실이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가 축하나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맥 이런 것들이 그 양지병원이 KT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사업을 따내는 초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매도인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김영석, 매수인 의료법인 서울여천 의료재단 이사 김철수.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이거 불공정한 계약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수금은 98억 4,700만 원. KT에서 130억 원을 투자했는데 30억 원이나 디스카운트 사업도 시작하게 보기 전에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진출했던 사업을 그대로 30억 디스카운트해서 넘깁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보니까 더 특이한 조항이 있어요. 사항에 보니까 본 매매 대금은 사전 정산을 통해 양사가 합의한 최종 금액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추가 정산은 없음. 완전히 양지병원에 엄청나게 유리한 특약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죠. 네, 제가 그렇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제가 듣기에는
세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KT에서는 세 업체는 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용 승계,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의료기기 모든 것을 승계할 수 있는, 또 자기들이 그 롯데하고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그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를 다 그 조건할 수 있는 데인데 다른 업체들은 그런 걸 다 그 업체를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볼게요. 네네. 그런다고 확인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KT에서 이렇게 30억 원이나 디스카운트하고 어떤 추가 정산도 없다는 특혜 조항이 들어간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한번 그리고, 조사해 그건 나중에 보시죠. 시간이 네네. 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2015년 8월 11일 날 또론 베트남 서기장 왔을 때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으로 가신 거죠? 저 베트남 5협회가 베트남 정부 아니, 협회 거기서 양지병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장 자격으로 갔습니까?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으로 갔습니까? 대한적사 회장으로 첫 정장을 베트남 당연히 5협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받았습니다. 자격으로 가셨겠죠. 네네. 그런데 PPT 하나 띄우세요. 네. 양지병원 하노이즈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김 이사장의 참석은 H 플러스 양지병원이 한국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핵심 이상을 재확인하고 양국 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H 플러스 메디컬 그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아니,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으로 간 활동을 이렇게 양지병원 하노이 지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더욱이나 웃긴 것은 이 소식지의 출처가 8월 12일자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참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확인을 해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대요. 양지병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도 통보받은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적인 기관을 이렇게 사적인 양지병원을 위해서 쓰면 되겠어요? 의원님 자세히 보시고요. 그야말로 임직원 행정관령 제17조 18조 위반이에요. 의원님 제가 불찰인지 모르겠지만요. 자세한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못이 있으면 모든 걸 달겨받겠습니다. 이 기사는 정확한 겁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문포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자료를 배포했다고 쓰고 양지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이건 그야말로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동입니다. 네. 조사 잘못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회장님 국정감사 이후에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자 1,727명 탈퇴하고 후원금 해지한 거 알고 계세요? 잘 무슨 말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예. 후원자가 지금 2,000명 이상 탈퇴했대요. 대업을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회장, 이런 사적 적십자사라는 회장이라는 이치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회장, 보기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사퇴하세요. 죄송합니다.